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연을 그리는 만화가 황경택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면은 늘 듣는 얘기라서 익숙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어떻게 그릴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그리기를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었고 또 만화는 또 역시 당연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 중에는 만화를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도 시골이었고 어릴 때 놀았던 기억도 계속 생생하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책을 볼 때 자연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공부해서 자연을 가지고 작품을 하자라고 해서 자연만화가 됐는데 막상 되려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가 책으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는 많이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자연 드로잉을 하고요. 자연 드로잉도 하고 거기서 알아낸 이야기로 책도 쓰고 또 전시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은행나무는 사실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고 또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랑했던 나무이기도 한데요. 이 지구상의 은행나무는 일속일종밖에 없습니다. 사촌나무가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우리 보통 공자의 나무라고 그래요. 공자님 아시죠? 공자의 나무. 네, 왜 공자의 나무라고 하냐?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을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단. 행은 살구 행자예요. 근데 갑자기 은행나무가 왜 나오냐? 은행의 행자도 은빛 난다는 살구, 그죠? 우리가 은행을 까보면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좀 흰색을 띠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살구는 약간 노랗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살구에 비해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씨가 하얘니까 은행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은행의 행자도 살구 행자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자님이 수령이 뭐 수백 년 살지 않는, 그쵸? 100년 정도 살다 죽는 살구나무 밑에서, 조그만 살구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단은 아마도 은행나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자님을 기리는 사당, 향교 이런 곳에서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죠. 반전이 있습니다. 네. 공자 시대에는 은행나무를 은행나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앞각수, 공손수라고 불렀고요. 아마도 그때 행단은 진짜 살구나무가 맞을 거예요. 네, 은행나무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뾰족하게 높게 자라죠.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 그늘이 넓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옆으로 쭉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살구나무가 오히려 아마 맞을 거예요. 공자의 덕, 공자의 그 학문, 공자가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덕들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령이 긴 나무, 그렇죠? 은행나무 뭐 1000년도 넘게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행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심고 우리 마을 숲으로 하고 가꾼다고 할 때는 이왕이면은 좀 수령이 긴 나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 또 자녀들이 또 그 다음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나무하고 사연이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은행나무는 그런 면에서 좀 잘 가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큰 그 우람한 두 그루 나무가 있고 뒤쪽에도 몇 그루 있는데요. 이 나무는 누굴까요? 얘는 아카시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랑 닮았기 때문에 좀 닮은 아카시아다. 그래서 학명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닮다라는 말을 빼고 혹은 가짜란 말을 빼고 그냥 아카시아만 남으니까 얘를 아카시아라고 부르게 된 건데 다시 이제 이름을 이제 제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건 맞아요. 들어온 건 맞지만 전국에 이렇게 산림 녹지를 위해서
60년대, 70년대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뿌렸거든요. 아카시나무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이라서 스스로 거름을 만들어내서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 민둥산이 돼버린 곳에 다른 나무들을 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민둥산에, 헐벗은 산에 살 수 있는 수종 아카시밖에 없죠. 그래서 아카시를 많이 심었고, 물론 아카시만이 아니고 무로리나무, 은사시나무, 이깔나무, 미기다소나무 이런 아이들도 심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아카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시나무들을 뭐라고 하냐, 파이오니아 플랜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없을 때 먼저 와서 개척을 한, 그러고 나서는 다른 식물들이 들어와서 살면 자기들은 조용히 빠져준. 아카시나무는 수명이 100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정도 살면 알아서 죽게 되는. 그래서 너무 얘를 베어내거나 싫어할 일은 없고요. 또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겠지만 나무 한 그루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으로 계산한다면 최고 높을 거예요. 아니, 배나무나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있지 않나요? 그 나무들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인력이 들어가고 거름을 하고 농약을 치고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산해 보면 오히려 과수보다 아카시나무는 아무도 아카시나무 관리하기 위해서 약을 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하지만 얘는 꿀을 주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나무, 밀원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밀원 식물 중에 아카시나무가 1위입니다. 꿀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아카시나무가 황화 현상으로 자꾸 죽게 돼서 양봉 농가들이 지금 울상이죠.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목재도 고급 가구재로 씁니다.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철근이 부족했을 때, 다리 놓고 할 때 철근이 없을 때 아카시나무를 넣고 콘크리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치가 있는 나무고요.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주변을 못 살게 군다, 이것은 좀 안 좋은 선입견으로 자꾸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나무들 모두 다 어울려 살면서 경쟁도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 과정의 일부지 특별하게 누구를 못 살게 군다,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어떤 그 하나의 현상만 보고 확대 해석하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카시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만나시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기특해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나무 이렇게 관심 갖고 걷다 보면 아주 많이 보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벚나무입니다. 네, 벚나무 모르시는 분 없는데 봄에 오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절에 오면 누군지 몰라요. 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사계절을 봐야 되는데 어느 한 시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나머지 시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꽃이 필 때 꽃 구경하면서 꽃으로 나무를 기억하잖아요. 네, 개나리 지금 꽃이 없으면 못 알아보잖아요. 진달래 못 알아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벚나무도 봄에는 알아보시는데 지금 잘 못 알아보십니다. 자, 벚나무는 이렇게 나무 줄기에 보면 가로로 무늬가 있죠. 네, 이런 것을 껍질 눈이라고 해요. 이때 눈은 이 눈이에요. 네, 우리 겨울눈 할 때는 싹을 뜻하는 눈이지만 이때는 피목이라고 해서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 이 피목의 무늬가 결국에는 껍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는 가로로 있는데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이렇게 가로로 된 걸 보면 이거 벚나무구나. 또 느티나무도 비슷하게 가로로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느티나무 벚나무는 보시면 웬만하면 나뭇잎 모양이나 줄기 뻗음을 보시면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파입니다. 네, 동파, 우리 수도가 동파됐다 이러잖아요. 네, 동파는 신기하게도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찢어진 이렇게 방향이 주로 남쪽에 동파가 돼요. 나침반으로 확인해서 남쪽이다 그러면 거의 동파가 확실합니다. 뜨거운 물이 빨리 오는 현상을 은펜바 현상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2년 전인가 밝혀졌어요. 정확하게 화학적 원리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어쨌든 뜨거운 물이 빨리 온다. 저는 그 현상으로 봅니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빨리 얼었다고 봐요. 그래서 동파가 됐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숲에 나무 단일 수종으로 가장 많은 나무가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는 소나무였는데요. 2014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점으로 신갈나무가 이제 단일 수종으로 최다 수종이 됐습니다. 바로 이 나무죠. 네. 신갈나무는 보통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느냐, 이렇게 한 줄기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는 갈라지지만 처음 어느 일정 기간은 한 줄기로 자라는 게 정상적인 생장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저 나무는 어떻죠? 네. 이 나무는 여기서 갈라지죠. 여기서. 자, 이런 나무들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뭐 정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 맞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신갈나무의 자라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자랄까요? 이 나무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시기에, 즉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딱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잘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난 거예요. 자, 잘라진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다. 이 부분을 자르면 돼요. 나이테를 세어보면 됩니다. 나이테를 세웠더니 22개다. 그러면 22년 전에 잘린 거죠. 네, 그때 이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나이 때, 이 시기 때 얘는 아팠었다는 겁니다. 네, 아픔을 한번 겪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잖아요. 나무는 그게 목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이 나무는 신갈나무인가요? 갈참나무인가요? 신갈나무입니다. 오케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무를 볼 때는 얘의 삶을 보셔야 돼요. 얘는 왜 이쪽에 자랄까? 왜 이쪽 방향으로 가지를 뻗었을까? 왜 두 갈래일까? 왜 이렇게 수액이 여기 나올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친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뭐 직업과 뭐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것만 묻지는 않잖아요. 그걸로 사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를 볼 때도 나무의 인생에 들어가서, 목생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게 나무를 보는 좋은 자세죠. 뒤쪽에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자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라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나무 굉장히 곧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쭉 곧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햇볕을 받고 자라잖아요. 나무는 풀과 달리 체격을 불려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삶의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늘게 위쪽으로만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퍼져서 더 많은 양의 햇볕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옆에 다른 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 그렇죠? 느티나무라든가 팽나무라든가 이런 애들은 딱 혼자 있잖아요. 걔네들은 얼마든지 옆으로 퍼지면서 넓게 만들어내고 또 그 밑에 그늘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무를 굉장히 안정하고 편안하고 고향 같고 부모 같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나무들도 숲에서 자라면 좁게 반듯하게 자라게 돼요. 옆에 다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옆에 다른 장애물, 바위나 다른 나무들을 인지합니다. 인지해서 그쪽으로 덜 뻗게 돼요. 좋은 산, 좋은 숲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북한산, 뭐 청계산 많지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게 항상 똑같아요. 가장 좋은 산은 집 가까운 산. 여러분 1년에 편백나무 숲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아마 많이 가야 두세 번, 한 번 갈까 말까. 거기에 한 번 갔다 와서 피톤치드의 맛을 얼마나 보시겠어요. 차라리 편백나무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매일매일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을 떠나서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산이 가장 좋은 숲이죠. 안팎에 돌면서 보니까 이렇게 박스를 했을 때 아까 위에서 보니까 한 10종 정도가 이 네모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무가 다양해야 특정한 곤충이 아니라 많은 곤충이 있고, 또 많은 곤충이 있다는 건 많은 새가 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된 것, 그런 숲을 건강한 숲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수종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수종의 다양성이 아니라
높이, 키 큰 나무, 중간 키 나무, 또 작은 키 나무, 또 풀, 이끼, 양치줄 이런 식으로 층이 또 다양해야 돼요. 연령대가 또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숲에 오면은 자기 나이에 해당하는 나무 찾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5살인 친구는 5살짜리 나무를 찾고 10살이면 10살 나무를 찾는데,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어린 나무를 찾는데, 숲에서는 어린 나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 전시입니다. 현장에 가서 서서 바로 드로잉을 하기 때문에 그림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나뭇잎 한 장 정도는 채색까지 하는데 한 10분 정도면 완성이 되고요. 나무 한 그루도 뭐 한 20-30분이면 채색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보통 만화나 뭐 일러스트에 비해서 조금 세밀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보테니컬 아트보다는 덜 세밀한데요. 그래서 세밀화라고 하기보다는 자연 관찰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제가 평상시에 산책하다가 새로 알게 된 이야기, 예뻐서 그린 것도 있지만 하고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기록한 그림입니다.